오늘 주제는 키 수술인데요. 이런 분들은 조금은 수술을 좀 안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동안 제가 경험에 의하면 이 수술에 임하는 환자분들은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친구들 간의 스트레스, 형제 간의 스트레스, 친척들 간의 스트레스. 형제 간의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지만 형제 간에도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으면. 그런 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수술을 결정하게 되고, 근데 가끔 충동적으로 결정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특히 10대 후반 애들이 부작용이 뭐 100% 없다, 합병증 100% 없다, 뭐 그런 광고 영상이나 유튜브를 보면서 좀 잘못 생각하는, 해서 별거 아니구나,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결정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대개 어떤 재활의 어려움이나 많은 시간과 어떤 비용의 투자, 그런 것들을 고려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해놓고 또 운동도 그만큼 안 하고 결과 또한 안 좋고,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런 충동적인 결정은 굉장히 안 좋다 하는 거 아셔야 되고, 대개 이제 그런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부모님들이 브레이크를 거는데 부모님들이 브레이크를 못 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한 번쯤은 부모님들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단순 호기심으로 결정할 수술은 절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6개월, 7개월 동안 목발해야 되고 재활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수술 전에 그만큼 단단히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리고 따져야죠. 가성비를. 내가 키 때문에 그동안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내가 7cm를 컸을 때 비교, 의지를 좀 불태워서 수술에 임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글쎄요, 좀 어려운 주제인데, 혼자 살면 사실 이 수술을 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어떤 사회라는 데서 살고, 항상 어렸을 때부터 남들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살게 되고, 이게 90년대 핸드폰이 없을 때하고 지금 이런 SNS가 판을 치는 세상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비교가 순식간에 이루어지면 옛날에는 그런 게 좀 덜한데, 사실 저는 뭐 제 얘기 잠깐 하면, 좀 결혼하기 전에 명품, 샤넬, 루이비통 그런 걸 전혀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면서 그런 걸 알게 됐는데, 사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내가 그걸 알지 못한 거는 SNS가 없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지금은 뭐 애기들도 다 알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너무 많은 비교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게 타인에 의해서 되는 건지 아니면 내 자신에 의해서 되는 건지, 그건 좀 식별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그런 경우는 있어요. 본인은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는데 엄마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그런 친구들은 꽤 많이 늘었어요. 막무가내 아무 생각 없이 정말로, 그것도 키도 웬만치 되는 친구들이, 키도 한 175 정도 되는 친구들이 한 5cm 키워서 180 만들겠다, 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변에 다들 키도 크고 뭐 SNS를 좀 이렇게 봤더니 뭐 다들 괜찮더라. 근데 그런 친구들은 제가 한 번씩 더 생각을 해보고, 사실 남자분들이 많이 하는데, 남자들은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를 가면 요즘 1년 6개월만 가는데, 어찌 보면 뭐 재활기간 어쩌고 군대를 한 번 더 가는 거거든. 이 인생에 있어서 거의 한 8, 9개월, 7, 8개월 정도를 다른 데에 신경을 쓰고 다른 데 해야 되니까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심리 상담 받으시는 분 많아요. 그리고 뭐 정신과 약 드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처음 시작하기 전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런 게 과연 정신질환에 속할 수도 있겠다. 신체 취형장애라는 정신과 장애가 있었고, 물론 키뿐만 아니라 어떤 뭐 성형 중독 뭐 그런 계통으로 속하는 질환인데 비슷한
건데, 근데 좀 뭐든지 경계가 있거든요. 정신과냐 일반인이냐 그 경계를 넘으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좀 평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살아가면서도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과한 거는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신건강의학과라고 그러죠. 그런 치료도 받고 그런 게 좀 필요한 거는 같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관상이라기보다는 환자분의 분위기,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사실 다 맞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한참 열심히 통증 공부할 때 이 사람이 과연 수술을 하고 통증을 얼마나 느낄 것인가, 이 사람이 과연 다른 사람보다 통증을 잘 견딜 것인가, 그런 걸 항상 이렇게 예측을 하는 적이 있는데 근데 안 맞았어요. 거의 다 틀렸고, 많이 아플 사람은 의외로 잘 참고, 의외로 참 참을 것 같다 하시는 분은 또 의외로 또 못 참고 또 약에 의존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사실 그걸 그 분위기나 관상으로 이렇게 예측하는 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오늘은 수술하기 전에 수술할지 말지 결정 함부로 하지 마라, 신중하게 결정해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